제품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면 설계하고 생산하고 또 고객 지원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응용이 많이 생깁니다. 제품 자료에 대한. 그래서 그런 서로 각각 다른 응용을 위해서 동일한 제품의 자료를 서로 다른 제품 구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제품 스트럭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제품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품 관점은 그냥 뭐 각각의 응용,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이 세 가지 주요 단계별로 이제 응용을 다루는데요. 이런 다른 서로 다른 응용의 제품 구조를 그냥 서로 다르게 만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각각의 제품 구조를 만들 때 그 바탕이 되는 부품 리스트는 공유해서, 그러니까 통합된 부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 서로 다른 제품 구조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응용에 필요한 제품 구조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방법을 제품 관점, 거기서 나온 결과를 제품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그 부품 리스트로부터 각각의 서로 다른 응용을 위해서 제품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만들어낸 제품 구조를 우리가 제품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제품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품 관점은 제품 구조인데 부품 리스트를 복사해서 따로 각 관점마다 부품 리스트를 복사해서 따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부품 리스트는 공유하고 각각의 요구에 맞춰서 제품 구조만 새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제품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관점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뷰라는 것은 우리가 테이블 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테이블이라는 것에 자료를 저장하면 그 자료를 이제 검색을 이제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를 할 때마다 만들지 않고 그 검색어 자체를 이용해서 어떤 테이블과 같은 가상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제 뷰, 그게 이제 뷰인데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뷰에 들어가 보면 자료들은 이제 테이블에 있는 자료들하고 똑같은 게 있지만, 사실은 그 자료는 그 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뷰에 들어가서 보면 그 뷰와 연결된 테이블에 가서 이제 자료를 직접 가져오는 거죠. 그거랑 유사하게 이 제품 관점이라는 것도 제품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거에 필요한 그 부품 리스트는 이제 공유 같은 것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품 관점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제품 수명 주기 중에 세 가지 주요 단계인 설계, 생산, 고객 지원을 단위로 해서 다룰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일 처음 그 제품 구조를 만드는 게 설계입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부품 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의 목적에 맞는 제품 구조를 만들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제품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준 관점 뭐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생산하고 고객 지원이 그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또는 일부는 설계해서 만든 제품 구조도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언제 생기는 거냐, 어느 단계에서 만드는 거냐면은 생산 준비 단계, 생산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 바로 이 제품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에서 이제 그 설계 단계에서, 특히 상세 설계 단계에서 제품 구조를 쭉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설계 제품 관점이 되고, 그것이 쭉 이제 진행이 돼서 다 완성이 되면 생산 준비 단계에서, 생산 및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 생산과 고객 지원의 부서들이 설계해서 만든 부품 리스트, 그 다음에 또 설계 제품 구조, 그러니까 설계 제품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자기
분야의 응용에 맞는 제품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생산, 고객 지원, 제품 관점 각각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생산과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을 만들 때도 그대로 부품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공유된 부품 리스트에 생산과 고객 지원에서 필요한 부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더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관점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그 부품 리스트에서 각자의 응용에 맞는 제품 구조를 만들어낸 것, 그 제품 구조를 제품 관점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설계, 제품 관점, 생산 제품 관점, 그리고 고객 지원 제품 관점,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이제 예로서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의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예를 통해서 볼 것인데요. 여기 이제 예에서는 제일 위에 보면 설계 제품 관점이 있습니다. 즉 설계에서 만든 부품 리스트와 제품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계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엔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엔진을 수입하는 걸로, 외부에서 수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엔진 자체를 부품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그냥 다 수입하니까요. 엔진이 하나의 부품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서는 엔진을 수입하고 거기에 라디에이터, 즉 냉각 장치, 냉각 부품, 냉각 모듈을 이제 붙여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는 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라디에이터가 있고 그 아래 이제 탱크, 필터 캡, 필러 캡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고 그거의 제품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설계 제품 관점이죠. 그래서 이 설계에서는 엔진을 수입하고 통째로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를 이제 쭉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디에이터의 기능별 제품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그 부품 리스트하고 제품 구조가 이제 설계 제품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단계 생산 제품 관점으로 내려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서는 이 라디에이터 모듈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조립해서 들여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입장에서 보면 라디에이터가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그 라디에이터랑 엔진하고 잘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 제품 관점 입장에서 보면 라디에이터의 아래에 있는 제품 구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외부에서 다 만들어 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생산할 때. 그러니까 생산 제품 관점에서는 라디에이터가 하나의 부품처럼 그렇게 단일 부품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도 단일 부품 외부에서 수입하니까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도 외부에서 만들어서 모듈로 제공하니까 단일 부품. 그래서 이 두 개로 단순한 그런 제품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생산 제품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에서 호스라는 게 있어서 호스 클램프라는 거랑 호스가 있어서 생산 쪽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생산에서는 그런 부품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죠. 그런 부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조립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같은 제품을 다루는 같은 제품을 설계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동료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관점이 다르면 생산하고 설계하고 관점이 다르면 부품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부품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제품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고객 지원 제품 관점입니다. 그래서 고객 지원 이제 판매된 후에 고객들이 사용할 때 서비스를 해주는 고객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부서인데 거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라디에이터라는 게 있고요. 근데 엔진을 보면 엔진의 아래 제품 구조가 붙어 있어요. 그 아래 보면 뭐가 붙어 있냐면 가스킷하고 오일링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킷이나 오일링은 뭐냐면 그 엔진이 이렇게 이제 폭발을 그러니까 엔진 내부에서 이제 폭파도 일으키고 흡기 배기 이런 이제 사이클이 일어나는데 그때 폭발을 할 때 그 가스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유연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틈새 마금 장치죠. 그 다음에 오일링은 이제 피스톤에 붙어서 이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게도 하고 오일을 이제 잘 깨끗하게 이렇게 긁어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인데 전부 다 소모품이죠. 그래서 엔진을 고객들이 사가면 이 라디에이터하고 엔진을 합쳐진 이 제품을 사가면 이걸 쓰다 보면 이 가스켓하고 오일링이 꼭 필요하죠. 그러면 이것을 이 기업에서 고객 서비스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설계나 생산에서는 이 가스킷이나 오일링에 관심이 없죠. 그것은 이제 다 수입을 한 거니까. 그런데 실제 사용할 때는 가스킷이나 오일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지원에서는 이 엔진 아래다가 부품으로서 가스킷하고 오일링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서비스를 요청할 때 가스킷하고 오일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엔진 자체를 다 갈아줘야 되는,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품 구조를 만들어서 고객 지원 부품, 뭐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지원 부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서비스 부품 또는 스페어 파트,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의 제품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은 바로 여기 본 것처럼 라디에이터는 똑같지만 엔진의 제품 구조가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 지원도 나름대로의 제품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똑같은 제품을 같은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설계에서의 제품 구조, 그 다음에 생산에서의 제품 구조, 고객 지원에서의 제품 구조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각각을 제품 관점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표현할 때 부품 리스트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 지원에서도 지금 가스킷이나 오일링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것을 부품 리스트에 이제 공통 부품 리스트, 통합 부품 리스트에 추가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제품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응용에 필요한 제품 구조를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제품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제품 관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예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산 고객 지원 준비 단계의 어떤 정보의 흐름을 한번 그 제품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추가해서 한번 이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생산 준비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설계에서 나온 정보, 그러니까 뭐 부품 리스트, 제품 구조, CAD 모델 이런 것들이 부품 구매, 공정 설계, 기술 출판, 즉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것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부분에서 생산이나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어떤 필요한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거나 또 계획을 한 다음에 그것을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 전달을 해서 생산이나 고객 지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제품 관점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본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설계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부품 구매나 공정 설계 같은 생산의 계획 부분에 들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생산 제품 관점이라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그러니까 각 응용에 필요한 제품 구조로 변경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거에 뭐 필터라고 봐도 되고요, 창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산 고객 지원 준비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앞에 생산 제품 관점, 그 다음에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생성해서, 그러니까 설계에서 나온 자료를 자기의 응용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제품 관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만들어낸 제품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품 구매나 공정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제품 관점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공정 설계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공정 설계를 하면서 사실은 생산 제품 관점을 만들어내고 공정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니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출판에서도 기술 출판 안에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생성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고객 지원, 부품 기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그 상세한 거는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하여간 실제 공정 설계를 한다든가 기술 출판을 할 때 그 안에나 또는 그 앞에 이 설계에서 나온 정보를 생산에 맞도록 어떤 제품 구조를 바꿔주는, 그 다음에 고객 지원에 맞도록 제품 구조를 바꿔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단계가 필요하다. 그게 뭐 생산 부품 기획이라든가 고객 지원 부품 기획이라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필요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제품 관점, 생산 제품 관점,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제 설계에서 나온 정보가 그 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 필요한 형태가 바뀌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품도 바뀌고 부품 리스트도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부품 구매도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공정 설계도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을 이용해서 기술 출판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제품 관점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필요한데, 그 제품 관점을, 우리의 관심 사항은 이런 제품 관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관점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는 제품 관점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심하게 말하면 제품 관점을 그냥 카피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부품 리스트 카피해서 만들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는 제품 관점, 부품 리스트를 공유해서 각각의 응용, 뭐 생산이나 고객 지원의 응용에 맞추어 제품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제품 관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제품 관점의 특징이고, 그렇게 만든 제품 관점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품 관점의 일관성 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산 준비, 고객 준비, 고객 지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맞는 제품 구조에 변형된 제품 관점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그냥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는, 통합된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는 이제 제품 구조로 제품 관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그 사이에 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먼저 말씀드리면 일관성 유지가 그렇게 해야지만 가장 편리하고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상에는 서로 다른 제품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품 관점이죠.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상의 여러 가지 단계는 각 단계, 그러니까 각 응용에 맞춰서 서로 다른 제품 구조를 사용하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산 준비 처음 시작할 때 제품 수명 주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설계, 생산, 고객 지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E봄, M봄, CS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BOM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BOM이라는 게 나왔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더 하겠지만 Bill of Material이라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원래 그 의미는 어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나 재료의 종류와 수량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자재 목록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BOM이 제품 구조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사용하던 말이 BOM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면서, 특히 3D CAD가 나오면서 제품 구조라는 말이 나왔고, 뭐 여러분들은 그 제품 구조랑 BOM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래 이 BOM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 설계 외 부서에서는 BOM이 많이 씁니다. 설계에서도 물론 BOM이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산 고객 지원 준비 단계부터는 외부, 그러니까 생산이나 고객 지원하고 연관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BOM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OM이라는 게 제품 구조랑 같은 거다. 그리고 이것이 제품 구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외부에서는, 설계 외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BOM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BOM은 이제 다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BOM은 제품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BOM이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BOM이니까 설계를 위한 제품 구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부품 리스트를 공유한 제품 구조, 설계를 위한 제품 구조니까 설계 제품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봄은 Manufacturing BOM이니까 생산 제품 관점. 그 다음에 CS봄은 그 고객 지원 제품 그 BOM이니까 고객 지원을 위한 제품 구조, 그러니까 고객 지원 제품 관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CS봄은 또 다르게 말하기를 서비스봄, 그냥 S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훨씬 이제 뭐 EM 이런 한 글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S봄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E봄, M봄, CS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S봄, 그래서 요것들은 전부 다 제품 구조랑 같은 얘기다. 또 결과적으로 이제 제품 관점을 이해를 했다면 이것들이 바로 설계 제품 관점, 고객 지원 제품 관점, 생산 제품 관점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조사에 의하면 기업 내에 평균 12개의 서로 다른 제품 관점이 필요하다. 물론 제 생각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기업의 이제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12개. 지금 우리는 3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12개의 제품 관점이 필요하다. 이상의. 그래서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 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제품 관점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앞에서 예를 들었던 부품 구매 부분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응용 나름대로의 어떤 제품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제품 관점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12개 이상의 굉장히 많은 제품 관점이 이제 필요하다. 기업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품 관점을 만드는데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걸로 제품 관점을 만들 때 부품 리스트와 제품 구조를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해서 만든 부품 리스트와 제품 구조를 복사해서 다 그냥 복사해서 카피해서 생산하고 고객 지원을 위한 제품 구조를 다시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오류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에 굉장히 오류가 많죠. 그걸 업데이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오류와 이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제품 뭐 개발할 단계 한 번만 카피해서 쓰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계속 이제 변경이 생기죠. 설계 변경이 생기죠. 그 제품이 이제 모델 아웃 완전히 수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설계 변경을 하니까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이나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설계 변경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회의를 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그 정도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설계 변경에 따른 그런 그 12개 이상의 그 많은 제품 관점들의 변화에 정합성, 어떤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응할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용에 필요한 제품 구조를 생성하는 방법, 즉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품 관점이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 관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품 관점이라는 것은 복사해서 만든 건 제품 관점이라고 치지 않고 이렇게 최소한 부품 리스트를 공유해서 만들어진 각 응용에 필요한 제품 구조를 만들어낸 것들을 제품 관점이라고 하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그렇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 그렇게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관점 간의 일관성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진짜 제품 관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설계 변경에서 생긴 변화들을 어떤 제품 관점에서 어떻게 잘 유지를 할 거냐, 제품 관점 간의 일관성을 설계 변경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제품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뒤에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는 것을 이제 수업에서 우리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설계 변경이 끝난 다음에 설계 변경까지 합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을 합쳐서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앞에서 배운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 지금 배운 거, 그 다음에 설계 변경까지 이 네 가지 요소를 합쳐서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품 관점이라는 것은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품 구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그 제품 관점 사이의 일관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고려가 된
그러한 어떤 체계를 제품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